일단 저같이 이렇게 환율 투자에 대해서 아직 뭐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이 달러에 대한 투자보다 지금 엔화에 대한 그렇죠. 하락률이 더 깊어서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러 투자가 유망한지 엔화 투자가 유망한지 피어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 프리미엄 콘텐츠나 블로그나 여기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엔화는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통화입니다. 그게 이제 이 역사는 있는데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일본이 좀 희생을 했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랬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얘들 가만 놔두면 또 이상한 불온 세력이 될 것 같아서 그 통화 자체를 달러 인덱스라는 데 넣어놨어요. 준기축 통화입니다. 그래서 그 통화가 하염없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엔화의 역할은 달러가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덱스 상에서는 달러 가치가 좀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졌는데 가치가 있어 보려면 상대적인 게 더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 역할을 엔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원화 대비해서 N1이 860원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860 몇 원일 겁니다. 지금 870원, 869원 정도 하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저 오늘도 사고 왔어요. 우리가 870원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수수료가 있잖아요. 50%에서 한 90%까지 우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860원이다. 그러면은 원래는 870 얼마에 사잖아요. 근데 그걸 우대를 받으면 860 조금은 높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수수료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대파할 때는 수수료를 또 받나요? 받죠. 네, 받죠. 팔 때는 또 그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대를 받아야 또. 그러니까 지금 우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매매 기준율이 869원인데 우대를 받지 않으면 살 때는 884원, 그러니까 14원 정도 더 내야 되고 팔 때는 854원이니까 대략 한 14원, 15원 정도 또 더 내야 되는 수수료로. 저는 지금 60%인가 70% 우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860 몇 원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원에 대해서 60%, 80%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보면 돼요. 모든 은행에서는 외환 FX가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환전 지갑 같은 것도 있고요. 그냥 외환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를 환전해서 그때가 넣어두면 되는 거거든요. 해외여행 다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를 해놓는 게 제일 좋지만 일본 엔화가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으니 그걸 환전 지갑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FX라고 거래 마켓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앱에 깔려 있으면 자기 은행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시면 돼요. FX가 되는지. 근데 일본 엔화가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돈을 풀고 하면서 일본 젊은 애들도 역대 물가가 오르네? 이런 거 처음 겪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디플레만 되다가 오늘 살 것도 내일로 미루는 인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더 싸니까. 하다못해 땡처리가 오후 6시인가 뭐 7시 되는데 그때만 몰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온 친구들이에요. 알뜰하게 살아온.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거의 30년이 그랬거든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1990년 쓰나미처럼 버블 붕괴됐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그러고 앉았던 거예요. 그렇죠. 월급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경쟁력이 있는 게 다 그 저가형이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그 전에 총리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일본이 희한한 게 코로나 때 다 글로벌하게 양적 완화했는데 지 혼자만 양적 축소를 하고 앉았던 국가거든요. 통화량이 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화살이라고 쐈고 그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를 급박하게 하겠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하게 다 양적 긴축을 하고 앉았는데 일본 혼자 미국한테 우리는요 양적 완화 좀 할게요. 이거 다 죽게 생겼어요. 이랬던 겁니다. 그 맥락은. 그래서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예, 계속.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일본은 미국한테 무조건 컨펌을 받아야 돼. 미국의 아킬레스는 일본을 저렇게 통화를 자꾸 절하시키면 일본의 그 경쟁 우위에 있는 물품들이 미국에 무조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위협 아닌 위협을 미국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달러당 160엔. 저는 몇 개월 전에 그거를 여기다 썼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부터 약간 내피셜인 이제 추론을 했어요. 미국이 어디까지 용인을 할 것인가. 그게 155엔까지였어요. 근데 160엔이 안 됐어요. 지금 아마 150엔 정도일 겁니다. 달러 엔 쳐보세요. 한번. 1달러당 150엔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5엔까지 봤고요. 그게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이 계속 있도록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인덱스에 들어있는 통화가 조금 낮아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니까 해서 그게 더 좋은 시절이니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계속 달러당 160엔, 150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150엔이네요. 그래서 그 여파로 원 대비해서는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줍줍 해야 되는 줍. 투자자분들 줍줍하시랍니다. 900엔이 깨지면 800 몇십 몇 엔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수수료 붙이고 사면 900원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시는데 사시면 돼요. 그냥. 지금도 866원이잖아, 100엔당. 그거를 그냥 사면 한 870원 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제가 300만 원치 샀거든요. 그럼 내일 더 떨어져. 그럼 내일 500만 원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량은 정해두고 한 몇천만 원까지. 그리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처음에 200만 원 샀다가 더 떨어지면 300만 원 사고, 더 떨어지면 500만 원 사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더 오르면은 또 적게 사고. 이러면은 이게 평단위로 보면은 되게 낮은 데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그 엔화를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외환 통장이 있어요, 따로. 거기에 그러니까 이자도 받고, 그리고 이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미합니다. 아. 아주 미미해요. 예금 통장 수준이겠죠. 그렇죠. 뭐.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은 상관을 안 하고요. 가치에 어떤 식으로 추세적이 되느냐라는 걸 확정적으로 알면 그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확정적인 아니죠. 근데 일본이 또 뭐 쓰나미 맞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그런 확률은 배제를 해야 되는 네, 거죠. 확률에 이제 이거 해서 하면 일본의 통화가 그렇게 계속 낮은 채로 있을 리가 되게 희박해요. 그 점들은 이미 일본 부동산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돌출이 되고 있어요. 도쿄 부동산 보시면 거의 90년대 버블 붕괴 전에 그 가격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가격을 터치한다는 거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지만 얼마나 버블이었겠느냐라는 걸 미로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자국 내에서 수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집 사면 그 집 떨어지는 거잖아. 100%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반찬도 안 사 먹고, 왜냐하면 내일이 더 싸니까.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 그러고 있는 나라였는데 엔화가 너무 떨어졌어. 달러를 엔으로 바꾸면은 전에는 뭐 한 900엔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1000엔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서 완전히 폭락했던 도쿄 주변의 부동산을 사두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도 오르고 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 해외 자본. 우리나라 IMF나 이럴 때 너무나 그 메커니즘대로 당했고요.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도 역외 자본이나 달러 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